공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칼슘 대사에 대해서. 근데 칼슘 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칼슘 대사에 대해서 어떤 걸 칼슘 대사라고 하냐면 조골세포 있잖아요. 조골은 뼈를 만들어낸다. 골을 만들어낸다. 파골은 뼈를 파괴한다. 뭐 요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쉽죠. 조골세포가 하는 역할은 뼈가 있으면 뼈에다가 칼슘을 붙여넣는 거예요. 그래서 뼈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 역할을 해주고 파골세포는 뼈가 있으면 이 뼈에서 칼슘을 분비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파골세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조골세포가 활성화되고 파골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이게 교차되면서 조골세포가 활성화됐다, 파골세포가 활성화됐다, 또 조골세포가 활성화됐다, 파골세포가 활성화됐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뼈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오래된 뼈는 이제 노후된 뼈는 다시 우리 왜 피부 각질도 그렇잖아요. 각화 주기에 따라서 한 달여 동안 이제 밑에 기저세포에서부터 쭉 새로운 세포가 밀어 올라가면 각질세포에 있던 오래된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이게 28일 주기로 계속 각화 주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피부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고 뭐 우리 왜 이런데 뭐 이렇게 애들 어린 애들은 그렇잖아요. 여기 상처 난 것도 금방 3살 돋아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게 뼈의 피부 세포의 대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뼈도 이렇게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교체 작업에 의해서 뼈가 이제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7년 정도가 걸린다네요. 7년에 걸쳐서 그러면 이게 오래된 노후된 뼈가 교체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만약에 우리가 사이다를 먹었어요. 콜라를 먹었어. 이게 산성 음식이라고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산성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 이런 게 별로 거의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산성 음식이. 그래서 산성 음식을 먹으면 산성 음식을 그러면 아까 그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햄이 있어요. 햄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유기농으로 건강하게 키운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고기를 우리가 먹을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유기농 매장에 가서. 그런 고기 야채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산성 음식은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이 먹고 있는 가공식품은 다 산성 음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요즘 애들 얼마나 편의점에서 뭘 많이 사 먹어요. 학원에서 시간 촉박하면 거기서 후다닥 뭘 해결해서 먹고 막 이러잖아요. 걔네들이 먹는 음식은 죄다 그러면 거의 산성 음식에 해당하는 거지. 그리고 어른들도 바깥에서 먹게 되는 음식들이 건강한 음식보다는 좀 간편식, 조금 저렴한 식사,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산성 음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산성 음식을 먹으면 보세요. 파골세포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파골세포가 활성화돼서 칼슘을 뼈에서 분비시키는 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성 음식을 먹으면.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혈액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니까 탄산음료 할 때 탄산음료를 내가 마셨어. 아니 호흡을 했어. 그러면 이게 H2O 물에다가 결합이 되면 이게 화학식이 에 의해서 HCO3 플러스 H 이 형태가 되거든요. 이 형태가 되는데 이걸 풀어보면 이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섞으면 그러면 HCO3가 얘가 CO3가 탄산을 말한대요. 탄산. HCO3 탄산에 수소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HCO3 플러스 H 이 형태가 그냥 산성 환경이 되었다고 보나 봐요. 그래서 CO3 탄산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는 그냥 산성.
된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만 해도 우리 몸속에는 이 화학식 요렇게 변환되는 거 보면 호흡만 해도 우리 몸은 산성이 되더라. 근데 여기에 칼슘이 혈중에 칼슘이 둥둥 떠다닐 수 있잖아요. 그 칼슘이 붙으면 CaCO3에서 얘가 탄산칼슘이라고 이게 이름이 붙여지는 화학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얘가 CaCO3 자체가 흰색의 고체 돌이래요. 돌. 그래서 우리 몸에 돌 많이 생기잖아요. 석회도 약간 일종의 그런 거일 수 있고, 석회 병원에서 요즘에 석회 환자가 너무 많아서 정형외과 가서 체외 충격파 받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프고 일단 너무 아프니까 그걸 어떻게든 좀 치료요법을 통해서 통증이나 이런 거를 좀 내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일단 병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회도 요즘에 많은데 이게 칼슘 대사 문제라고 영양학자 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칼슘 대사가 제대로 안 된 거지. 안 됐는데 그거 조금 풀어보면 이렇게 산성이 된 환경에 자꾸 호흡도 하고 그리고 산성 음식도 자꾸 먹게 되고 이러면은 거기에 산성이 된 환경에서 아까 여기 보면 산성 음식을 먹으면 파골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했잖아요. 그 원리에 의해서 자꾸 뼈에서 칼슘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그 뼈에서 나간 칼슘이 혈중에 이제 계속 나가는 거지. 여기 옆에 제가 노란색 체크박스로 살짝 이제 정리를 해놓은 내용을 볼까요? 이게 보면은 뼈에서 칼슘이 용출될 때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부족한 칼슘이 딱 10밖에 부족하지 않아요. 10이 부족한데 10이 부족하면 뼈에서 그 10만큼만 빠져나오게끔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금 지급기에서 내가 1,000원이 부족할 때 현금 지급기에서 1,000원만 뺄 수 없잖아요. 거기 현금 지급기는 10,000원 단위로밖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뼈에서도 칼슘이 용출이 될 때는 이 단위가 부족한 양만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단위별로 나온대요. 그래서 10이 부족하면 뼈에서는 100 단위로 용출이 되더라.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90이 남잖아요. 90이 남아서 혈중에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혈중에 돌아다니다가 여기에서 돌아다니는 칼슘이 요 산성 환경과 만나게 되면 그때 돌이 된다. 그래서 칼슘 대사가 그래서 신장에 결석 생긴다 이런 것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대사만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잡아줘도 이 돌이 잘 안 생길 텐데 현대인들이 엄청 이 돌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산성 혈액이 그만큼 무섭다. 그리고 제대로 된 칼슘 섭취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 핵심을 좀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만약에 칼슘 농도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다를 마셨어요. 우리가 사이다를 마셨으면 혈중에 칼슘이 하는 역할이 산성을 야갈카리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pH 7.35에서 7.45 그 pH 농도로 맞춰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쓰이는 영양소가 칼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혈액에 칼슘 농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산성 환경이 됐어. 이게 호흡도 했고, 산성 음식에 해당하는 것들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혈액은 바로 산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일단 칼슘이 우리 몸에 어떻게 뼈까지 가냐면요. 이 그림 보이시죠? 음식으로 예를 들어 칼슘을 먹었어요. 먹었으면은 일단 위를 거치잖아요.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칼슘이 이온화가 돼요. 그 좀 더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근데 만약에 이때 하나 더 요즘에 위가 되게 속쓰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 위산 억제제 같은 거 많이 처방하시거든요. 특히 뭐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면 위산 억제제 같은 거 많이 처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산을 분비하는 걸 억제시켜 버린다는 뜻이고 아니면 중화제
위산이 강산인데 그 너무 강산이니까 그렇게 속이 쓰리나 보다 해서 그 산도를 좀 더 희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약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먹게 되면 위산이 강산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요. pH 1에서 2 정도의 강산이 나와야 아까 칼슘이 딱 들어왔을 때 걔를 이온화 시켜줄 수 있는데 얘가 pH 1, 2 정도의 강산이 안 돼 버리면 칼슘이 충분히 이온화가 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얘가 이온화가 돼야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될 텐데 칼슘을 먹고 위를 거쳐 위장에서 이제 소장으로 가서 얘가 흡수가 되는데 위장에서 충분히 이온화가 안 되니까 소장에서도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1번은 위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돼야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된다. 그걸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소장에서 흡수된 칼슘이 결국에 혈액으로 퍼지거든요. 이때 필요한 게 비타민 D예요. 우리 왜 칼슘하고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짝꿍처럼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D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소장으로 간 칼슘이 혈액으로 잘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비타민 D예요. 그리고 이 비타민 D의 역할로 혈액으로 잘 간 그 칼슘이 다시 뼈까지 잘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몸의 칼슘은 99%가 강도가 센데 뼈나 치아 조직에 99% 저장이 되고 요렇게 이제 흡수가 된 칼슘은 그리고 나머지 1%만 혈액이나 근육이나 이런데 연조직 그런데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 뼈까지 잘 이동을 시키는 데 필요한 게 비타민 K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영양소가 되게 필요하더라. 칼슘이 제대로 우리 몸에 이게 딱 들어오려면 필요한 곳에 가려면. 그리고 나서 뼈에 저장된 칼슘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저장된 칼슘이 소변으로 신장에서 배출이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내 몸에 칼슘 농도가 떨어진 상태네. 내 몸이 막 산성 환경이 자꾸자꾸 되네. 그러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하지 않고 재흡수를 시켜버려요, 칼슘을. 우리 몸의 칼슘 농도를 높이려고. 그래서 이런 음, 혈액의 칼슘 농도가 자꾸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흡수를 빨리 많이 시키기 위해서 몸의 기전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요. 그리고 어제 그분 이제 어머님이 골다공증 약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 골다공증 약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 약의 원리가 몇 가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골다공증 약이 파골세포에서 칼슘이 분비되는 거를 억제시킨대요. 봐요. 파골세포에서 이제 혈중에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는 그 파골세포에 의해서 뼈에서 칼슘이 나가서 그 나간 칼슘이 혈중으로 흘러들어서 그래서 혈중 그 칼슘 농도를 맞춰서 그래서 pH 농도를 맞춰주는 건데 파골세포에서 칼슘이 나가는 걸 억제하니까 뼈에 있는 골양은 유지가 되죠. 뼈에 있는 음, 칼슘 양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진단을 딱 했을 때 뼈에 있는 그 칼슘의 농도는 괜찮다라고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근데 이렇게 되면 혈중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원래 뼈에서 칼슘이 나와서 pH 농도를 맞춰야 되는데 이 과정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혈액이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혈액이 산성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효소 작용이 떨어져요. 효소 작용이 떨어지면서 효소 작용이 떨어진다는 거는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대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각종 염증이 쉽게 생기고요. 그리고 그 말 있죠. 암 환자들의 혈액의 pH 상태는 100%다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혹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저기 곳곳에. 그게 뭐 음, 자궁에 생기기도 하고
어디에 대장의 용종도 많이 떼어내고 이게 다 그게 혹의 일종인 건데 그게 그런 염증 덩어리, 그러니까 암세포 이런 것들에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산성 환경에서 굉장히 그게 잘 증식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단순히 내 뼈에 그 칼슘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먹었는데 결국에는 혈액이 산성화되는 부작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아둬야 이거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제 골다공증 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다고 하면 이 부분을 꼭 이해를 좀 같이 얘기를 나눠가면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얘를 조금 대처를 해야 될까를 얘기를 나눈 게 일단 1번이 산성 음식에 해당하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좋은 걸 먹어내는 것보다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성 음식에 아까 해당하는 거,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게 없는 음식, 거의 없는 음식. 그래서 이런 걸 따져보면 가공 음식은 절대 안 되는 거고, 가공 음식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 건강하려고 우리 막 샐러드도 많이 먹고 하잖아요. 샐러드 같은 거 음, 많이 먹는데 그 샐러드를 만드는 원재료 있잖아요. 야채, 과일 같은 거. 음, 야채, 과일도 농약으로 재배한 것들에는 비타민, 미네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되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유기농으로 키운 거를 골라 먹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어, 여기에선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없는 자연스러운 음식. 그런 걸 이제 먹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왜냐면 먹거리가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칼슘이 30세까지는 골 양이 최대치에 이르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누적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면 30까지 내가 축적한 그 골 양으로 이제 그 평생을 어떻게 보면 그 쌓아놓은 걸로 나눠서 이제 나눠 갖는 거지. 그래서 이게 pH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칼슘의 1번 기능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호르몬 분비 자극.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 인슐린 분비하잖아요. 인슐린 분비하는 거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 조절이 안 되기도 하는데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를 자극해 주는 역할을 칼슘이 또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효소 활성화. 산성 환경에서는 이제 효소 기능이 10% 정도 저하되더라. 우리 왜 나이 들면 효소가 부족해진대. 그래서 효소도 먹어야 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효소 반응이 활성화가 덜 되면 우리 몸은 정상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줘야 되고요. 면역세포 생성 촉진하는 데 직접적으로 칼슘이 관여하고 이거예요. 천연신경 안정제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칼슘이. 그러니까 칼슘을 먹었는데 내가 약간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좀 덜해졌어. 예전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화가 덜 나. 이게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잠을 좀 더 잘 주무시는 분도 생기시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칼슘을 먹고 조금 이렇게 좀 이게 약간 신경안정 역할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육의 수축되면서 이게 장이 연동 운동할 때, 위장, 소장, 대장이 다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할 때, 다 칼슘이 필요하니까 변비 환자들한테도 칼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연동 운동이 쫙쫙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힘이 약한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대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돼야 음식이 쫙쫙 밀려나가 가지고 변으로도 배출이 빨리 될 텐데 연동 운동이 조금밖에 안 되면 이게 음식이 이동하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 결국 그로 인해서 변비도 생기고 독소가 어마무시하게 생기겠죠. 그리고 요 칼슘 흡수가 음식으로 칼슘을 먹으려고 하면 흡수율이 보통은 낮대요. 예를 들어서 사골, 사골 우려낸 물이 되게 뭐 뼈에 좋다고 회복시킨다고 많이 드시는데 그것도 흡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칼슘 음, 자체는 음식으로 먹었을 때 뭐 그게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20% 안팎 그 정도예요. 이게 현대인들은 칼슘이 많이 부족하다. 근데 안전한 제품으로 섭취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